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두 번째 인물 비구 법정스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정스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님은 1960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운어 스님이 돼서 불교 사전 편찬 작업을 하죠. 60년 초반부터 이듬해 여름 사전이 출간될 때까지 편찬 일을 거둡니다. 이 시기에 4.19와 5.16을 겪죠. 종교가 역사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다 라고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1964년 동국 역경원이 설립되고 스님은 역경사업에 동참합니다. 이 당시에 스님의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 선과기감, 수타니파타 등 경전 번역인데 아주 좋습니다. 67년부터 편찬 부장을 맡았고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서울 봉원사에서 운어 스님과 더불어서 불교 경전을 계속 번역을 했죠. 72년에는 동아일보에 수필을 연재하기도 합니다. 무소유라는 책으로 나중에 엮어서 나오지만 불교신문에 많은 원고를 적습니다. 당시에 주필 겸 편집국장을 맡죠. 당시 법정스님은 동국 역경원과 불교신문에서 번역하고 글쓰기를 병행했죠. 경전 번역이라든지 불교 에세이라든지 논단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의 글을 남깁니다. 1973년 첫 번째 수필집 영혼의 몸을 출간하게 됩니다. 73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유신으로 막 들어가서 문제가 있었던 시기죠. 73년 함석헌 선생이 주도한 CR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함석헌, 장준하 선생들과 함께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결성합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되는 것이죠. 72년 CR의 소리에 처음 이름을 올린 스님은 이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표적인 민주 인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탄압과 감시를 받았죠. 시를 통해서 사회부조리를 비판하죠. 75년 1월달, 2월달로 CR의 소리에 게재한 어떤 몰지각자의 노래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정스님의 무소유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한 74년, 5년까지의 법정스님은 철저한 어떤 실천 수행자입니다. 굉장히 민주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1975년 그 유명한 인민혁명당 사건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죽죠.
충격을 받았어. 그해 10월 송강사의 자정암터에다가 암자를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17년 동안 두문불출합니다. 제가 법정스님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자꾸 걸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법정스님이라는 거인으로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스님의 이중성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법정스님의 전체 저작물을 다 한번 훑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처럼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평이니까 다음이나 다음 시간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배반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6년 그 유명한 무소유가 출간되어집니다. 저는 이 무소유를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나온 거죠. 옛날 판입니다.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누군가 제자거나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설적한 것 같아. 나도 어디 가면 잘 그러거든. 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많이 훔쳐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엄청 팔리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질 못하니까 92년도에 강원도로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죠. 이때까지도 스님의 세상과의 어떤 교섭은 책이었어요. 책. 무소유 같은 행동을 하라라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냄새 좀 나는. 하지만 그야말로 그렇죠? 대단한 책이죠.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다가 93년에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이나 창덕궁에 있는 연못의 연꽃을 모두 다 뽑아버립니다. 불교를 상징한다. 그 당시 대통령이 기독교, 개신교 대통령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어이없는 심정을 연못의 연꽃이었더라 라는 글 발표하면서 다시 세속의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장하게 되고 계속 해주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백석의 연인으로 유명한 김영한, 본명 길상 아시죠? 성북동 요정 대언각을 기부받아서 97년 길상사를 창원합니다. 이 길상사 창원과 관련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김영한 씨와 백석의 러브스토리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백석과 김영한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길상사와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김영한 씨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계셨는데 당시 설법자 LA에 있는 송강사 분원인 고려사에 들른 법정 스님을 만나서 대원각의 7,000여 평 대지와 건물 40동, 그 당시 시가로 1,000억 원이니까 지금 시가로는 1조가 넘을 거예요. 을 시주하겠으니 받아달라고 요청했죠. 법정 스님은 줄곧 사양하게 되고, 그리고 10년의 기간 동안에 건유와 거절이 이어졌죠. 95년 6월 마침내 청을 받아들여서 2년간의 계보수를 거쳐 송강사 말사로 조계종에 등록합니다. 이 당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법정 스님에게 당시 1,000억 원, 지금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한 김영한 씨를 보고 어떤 기자가 물었죠. 큰 돈 1,000억 원이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영한 씨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까지 1,000억, 백석 시인의 시 한 구절보다 못하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말씀이 통하는 사회가 저는 참 그리워요. 97년 서울 성북동 길상사 개원법화에 한국 천주교 김수환 주기경이 참석하죠. 이에 대한 답례로 법정 스님이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특별 강연을 해서 종교관의 합을 보여줍니다. 김수환 주기경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세상 모든 것에 아무런 미련과 소유에 대한 어떤 욕망이 없지만 딱 하나, 법정 스님의 무소유만은 소유하고 싶다.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열린 사람. 주기경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관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간 김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죠. 2007년부터 수술과 치료,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주도로, 그리고 서울병원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2010년 3월 11일 성북동 길상사로 옮겨지고 3월 11일 오후 1시 51분 범납 54세, 세속 나이 78세로 입적하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태워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죄는 나에게 아름다운 꽃공양을 바치던 오두막들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그것이 내가 꽃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래서 실제 스님의 장례식에서 관은 짜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들거드에 스님 얻은 스님의 육신을 올리고 그 위에 천을 덮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스님의 장례는 연결식 같은 장례 절차 없이 진행되고 12일에 송강서로 운구해가지고 13일 오전 11시에 답의를 합니다. 사후에 책을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서 그의 저서들은 모두 절판, 품절됩니다. 종단에서
대종사라는 칭호를 수여했지만 스님은 그 칭호에 의해서보다는 차라리 비구법정이라고 써달라 그래가지고 영준에는 비구법정이라고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책이 많죠. 수필집 무소유를 비롯하여 산에는 꽃이 피네, 인연 이야기, 오두막 편지, 물소리, 바람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문집, 산문집, 잠언집, 역서가 총 33권이고 영문판이 3권, 중국어판이 3권, 일본어판이 4권, 그래서 개 46권이고 오디오북도 2권이나 있다고 합니다. 법정스님의 생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법정스님의 생평 혹은 책 혹은 말씀 가운데서 무소유는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무소유를 포함해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어서 법정스님의 사상을 쭉 한번 일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절대로 다비식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이 몸뚱아리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나무들을 베지 말라. 내가 죽으면 강원도 오두막 앞에 내가 늘 좌선하던 커다란 넓적바위가 있으니 남아있는 땔감 가져다가 그 위에 얹어놓고 화장해달라. 수위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그냥 입혀서 태워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재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공양을 바치던 오두막들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그것이 내가 꽃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어떤 거창한 의식도 하지 말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라. 유시아 시인이 밝힌 2009년 6월의 유언 내용입니다. 참고 문헌은 법정스님의 저작물 모두, 정찬주의 소설 무소유,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여태동 기자의 불교신문 10주년 특별기획 1회부터 18회, 임성구 감독의 법정스님의 의자, 그리고 주명덕 작가의 작품 약간입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콜 극장입니다. 다음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